지금 시점으로 가장 뜨거운 분이 매불쇼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예. 법무부 정책보좌관 조상호 보좌관. 그러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 조금 예민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목요일에 네. 장인수 기자가 최근에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의혹의 핵심은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검사들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사건 관련해서 정부 고위 인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관련 의혹을 기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답을 했고요. 일단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공천 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이실까요?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달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뭐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각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어요. 뭐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좀 과거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갖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란 전쟁보다 더 비중 있게 많이 다루고 네,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두 가지 갈래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혹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일단 그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우리 또 전문가시니까 뭐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보도 형태로 나가는 어떤 형태가 되려면은요.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장인수 기자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검사장들한테 그 보냈다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일단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확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그거를 봤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봐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나 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검사장이 됐든 복수의 어떤 그런 그 취재원으로부터 네, 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방송으로 언급을 하거나 보도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근거가 네, 이제 본인이 확인을 받았을 정도면은 네, 저는 그거는 뭐 보도 형태든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정도든 뭐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장인수 기자가 겸공해서 한 방송 내용과 또 그날 저녁 본인 채널에서 또 방송을 네, 했어요. 10시에 또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두 방송을 제가 봤는데 네, 그 두 방송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건들을 좀 확보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장인수 기자가 추가적인 어떤 근거를 좀 내놓는 어떤 그런 자세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부 고위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재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을 사칭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징계 또는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에 대해서는 좀 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최소한 좀 누군지는 언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 해당 그 보도가 있었던 그날, 의혹 제기가 있었던 그날, 장인수 기자가 또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 저는 그때 이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제 관점, 제 기준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다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네. 또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네네. 예, 법무부 장관 이름이 계속해서 연관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그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을 안 해주셨기 특정을 때문에 안 했어요. 저희 정부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이게 서면 지위 뭐 이런 말 등을 통해서 혹시 이게 그 지위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뿐이니 장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취재 요구가 있어서 차라리 그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겠다 해서 아. 네. 도어스태핑에서 하신 거고요. 예. 네네. 저는 다만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저도 저널리즘 전공인데 신문방송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저널리즘으로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저널리즘에서 이런 보도를 할 때 이른바 이게 딥스로트잖아요. 안에 있는 내부의 그 빨대가 이제 이른바 너무 부적절한 언행이니까 이걸 외부에 흘림으로써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를 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뭐 워터게이트에 비유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는 공개돼야 돼요. 제보자가 아니고 제보자는 당연히 보호돼야죠. 언행을 한 사람이 공개돼야 그 사람을 이 공직에서 퇴출시키든가 아니면 그게 그 사람 그 딥스로트가 만약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허위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허위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안 하시면 이건 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루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런 형태의 저널리즘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장윤수 기자님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바로 얘기한 게 취재원 공개 안 해도 된다. 기자가 취재원 공개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렇지만 적어도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람을 특정을 해줘야 네. 우리가 그 분에게 확인을 하고 네. 부적절한 언행이 맞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고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 진실 공방을 벌여서 그 진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이 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막연히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휙 던져버렸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좀 저는 다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이것 때문에 그 악용하는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도 참 굉장히 가슴이 근데 아픕니다. 네. 의혹의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건 그 정부 고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고위 관료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뭐 공소 취소를 해주면 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했다는 게 대단히 비현실적이야. 이거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정말 1대1로 은밀하게 만나서도 조심해야 될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그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죠. 이런 소위 주장하는 거래를 할 상대방이 없어 지금. 할 수 있다면 서울중앙검사장하고 수원검사장 두 명을 상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곳에서 기소가 된 거니까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 네. 근데 그 대가는 뭐야? 공소청 검사들 전체의 보안 수사권? 아니 만에 하나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정말 운명을 거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체 검찰 조직의 보안 수사권 대가 관계가 맞질 않아. 이거는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래라는 거는. 그래서 네. 저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의 그 결과물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 네. 원론적인 걸 아까 말씀드린 거라면 만약에 제가 장관부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그게 법무부 장관님을 지칭하는 거라면
그래도 법무부 장관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분이 장관으로 있을 때 네. 그렇잖아요. 제가 보좌관이니까 네.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분이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래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네. 그 전에는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장관으로 내정되시기도 전이에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불소치 특권과 이 당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선 후보 대선이 이제 이대로 진행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한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대통령은 불소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소치 특권의 해석상 공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유지도 포함되는 거여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건 헌법 밖의 다수설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를 보시면 24년도에 발간했거든요. 대선 전이에요. 예. 거기에 보시면 그 다수의 학자들이 그 이른바 공소 기각서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적은 제가 장관 취임 전에 한 번 딱 봤어요. 네네. 장관 취임하신 이후로 제가 그렇게 가까이 옆에서 많은 검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제가 동석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소 취소라는 네 글자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경공에서 했던 예. 얘기를 언급했었는데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 관계자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다는 누군가가 고위 검사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해주면 지금 너희들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그 수사권을 주겠다. 이게 기브앤테이크처럼 거래, 딜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걸 장인수 기자가 얘기를 한 건데 장인수 기자의 취지는 검찰은 뭐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취지 말고도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너무 많아요. 일단은 나온 곳이 뉴스공장이라는 거. 예. 그 뉴스공장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 같은 맥락의 장인수 기자가 취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강성파라고 할 수 있는 예. 정부 안 하고 좀 다른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근데 그게 뉴스공장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맥락에서 장인수 기자가 본인이 취재했다라는 걸 해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인데 취재원 못 밝힌 뭐 고위 관계자면 정성호다 얘기한 게 맞아요. 이 정도 커졌으면. 예. 저도 취재했는데요. 아니라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래요. 장혜수 기자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취재라는 거는 뭐 정말 심각한 취재원이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 정도 커졌다면 저는 밝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이제껏 아는 장혜수 기자는 저는 안 그랬다고 보는데 매우 실망스럽죠. 전 이걸 좀 늦게 알았는데 예. 장인수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도를 봤을 때 무슨 얘기인가를 봤는데 일단 저는 워딩 중에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를 보고 그냥 이거는 믿기가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이게 이런 워딩이 실제로 나왔다면 글쎄요 저는 이거는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취재원에 대한 신뢰 영역은 그러니까 지금 장인수 기자가 본인이 취재했다라고 하는 내용만으로 무언가 이게 기사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크로스 체크는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장인수 기자도 기자시니까 네. 기자가 무언가를 취재하고 제보를 무언가를 받았을 때 막 혹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기사가 완성이 되어서 송고가 되면 그 내용은 또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아휴, 매우 곤란합니다. 예. 장인수 기자는 어쨌든 MBC라는 큰 회사 고전에 이제 세계일보 어쨌든 훈련받은 기자고 법조도 출입했던 예. 기자로 알고 있고 아마 뭐 탐사도 여기저기 했었고. 예, 예. 많이 그렇죠 탐사 전문 기자이기도 하고 지금 저널리스트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죠. 채널을 예. 통해서 또 취재 보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기자이기 때문에 현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현직 기자가 비판하기도 참 이 동업자 의식이 아니라 그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취재를 했으니까 보도를 했을 것이고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뭐 카더라 수준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오늘도 제가 오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게 1차 걸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취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관계를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면. 그래서 예. 최소한 뭘 내놓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한만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자들이 기사를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듣긴 했는데 그게 기사는 안 돼. 이런 말을 이제 우리 업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본인은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메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메시지가 직접 구두로 한 것일 수도 있고 문자로 보낸 것일 예, 수도 예. 있고 SNS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서가 뭔지를 그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죠. 오늘이라도 뭐 그거 뭐 밤 10시에 예. 또 라이브를 켜고 그게 사실은 이것입니다라고 공개를 하면 싹 클리어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 취재원이 있을 때 취재 기자가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취재원을 밝히면 그 이후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제보라는 건 더 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거하고는 요거는 사안은 좀 다른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본다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홍사훈 기자는 오늘 아침에 이 건을 두고 어제 장인수 기자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해봐도 이거 사실 그대로 밝혀진다면 진짜 그 워딩 그대로라면 이건 대통령 탄핵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봉지욱 기자도 출연을 했었는데 봉지욱 기자는 아예 이거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름을 거론을 해요. 정성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조금 전에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아니라고 이야기고 최근에 검사들을 만난 적은 있느냐? 뭐 여러 검사들을 만나서 일종의 지금 검찰 개혁의 과정 속에서 소통을 하면서 일종의 달래기 차원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런 측면을 봐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기사일까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한테 국민의힘 유리하고 대통령한테 매우 불리한 자기가 취재했던 내용이라면 그러면 이게 취재원 자체가 국민의힘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알려주려면 국민의힘한테 알려주지 왜 장인수한테 알려줍니까? 조선일보 가서 알려주죠. 잘 포장해서 해줄 낀데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화났어요? 화가 나요. 납득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무섭게 인상 쓰지 마. 장인수 기자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아쉬움이죠.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모든 게 기사화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소도 문제고요. 뉴스 기자. 거기도 문제고 거기 가서 그 뭘 하려는 의도인지도 저는 미뤄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떤 이해관계. 혹시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서 그냥 들은 얘기로 치면 저도 다 기사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장인수보다 더 친할걸요 저는. 진짜 고위관계 저는 알거든. 형 동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믿을 거예요? 아이래요. 가면 아닙니까? 예. 아이라 카던데? 그럼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파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퍼질 걸 상상도 안 했습니까? 그 정도 책임감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됐으면 이제는 공개를 하든가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 이거 뭐 본인이 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 방송에는 뭐 추측이라고 또 했다며 밤에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이제 이게 뭡니까? 아니 제가 고현준 진행자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야구 얘기할 때랑 사람이 너무 달라졌어요. 야구는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거 참 뭐 방해라고 앉아 있어요. 좋습니다. 쓸데없는 취재해서 이런 거 취재 뭐 했는지는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방송하고 떠들어 제끼면 어떻게 피해를 줍니까? 그 이후 상황에 이 답답하네, 후폭풍에 진짜. 대해서 지금 우리 박준민 변호사는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조선일보가 가장 빠르게 기사를 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대변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성호 장관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좋은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자들은 진영 논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기사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예. 직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비판을 듣더라도 사실이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것이고요. 이제 정성호 장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소한의 반론권을 주는 차원에서의
취재 보도가 꼼꼼하게 됐던 것은 맞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게 사실이고 오늘 저도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하고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화제예요. 춘추관 안에서도.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그날 마침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그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즉시 확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검사장들을 뭐 그 두 파트 정도로 나눠서 일종의 이제 식사를 겸한 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모임이 있긴 했었으나 이제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와 유사한 대화가 있었을 수 없고 실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청와대에 정성호 장관이 전달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침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간 성긴 취재가 아니었나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정성호 장관의 제2의 박지원. 자, 마이크 열렸고 카메라 열렸습니다. 목요일 뉴스다이브를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정권 차에서 자행되었던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 그것이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당연하게 공소 취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반 범죄도 잘못됐지만 합법적인 국가 행정 조직인 검찰에서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어떠한 중죄보다도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시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간에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채 갉아먹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우리 당과 의원님들은 합리적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비방과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음모론을 최근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 당시 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 대표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재명 당 대표님이 검찰에 고초를 엄청 겪으셨고
구속까지 시키려는 정말 많은 다양한 집요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에서 7번 소환됐고요. 6건이 기소됐고 5개 재판이 진행됐는데 무려 그 앞서 무려 35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음모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요 뉴스를 타고 보도가 됐던 것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모든 언론의 사법 리스크, 우리 후보가의 사법 리스크가 기정사실화됐던 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도 기억해 보시면 상당한 동요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검찰이 저질렀던 조작기소의 전말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을 엮으려고 노치력을 번주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대북 송금 사건은 핵심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정황도 다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도 다 아시다시피 너무 비정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으로 기소해냈고, 어떤 재판에서는 증인을 600명 가까이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한히 법정의 안에 가다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그냥 내용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의원님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 갔습니까? 그때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씌워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남게 될 가슴의 상처는 어땠겠습니까? 옛날처럼 또 이런 음모론 기정사실화되고 거짓이 공론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검찰하고 거래를 했다? 정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대우로 똘똘 뭉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회 대개혁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함께 두 손 꼭 잡고 우리 의원님들 힘 합쳐서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줘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에 따른 결정입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관련 발언의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절차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를 오늘 고발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소통위와 민주파출소의 대응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허위 주장을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허위 정보가 발견될 경우에 민주파출소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말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 보고서를 통해 그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고 허위 진술을 짜내어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의 굴레에 가두려 했던 파렴치한 기획 수사가 확인된 건데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는 치졸한 음모론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들다니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입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떤 정치적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특검과 엄중한 법의 심판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조작의 몸통을 단죄할 유일한 길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조작된 거짓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